저희 디프로그 채널은 인테리어를 앞둔 분들도 많이 봐주시지만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도 참 많이 봐주시는데요. 디자이너 여러분, 바로 이 집의 도면이 지금 당신에게 떨어졌습니다. 두 부부와 두 아이가 사는 이 집, 정말 어렵죠? 내력벽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구조 변경도 쉽지 않은 집입니다. 디자이너 여러분, 이 집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50평대 분당 구축 아파트, 듣기만 하면 넓을 것 같지만 좁디 좁은 주방, 넓기만 하고 썰렁한 거실, 운동장 같은 안방, 그리고 낡은 감성. 90년대 초반의 삶이 녹아든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프로그는 이 집의 과거를 해체했고 경험 위주의 공간으로 재해석했습니다. Sweet air, something like I'm breathing in moonlight. 각 공간별로 경험을 디자인했고 이 복도가 그 경험을 연결해 줍니다. The people in the sky are up all night. 역대급 리모델링 프로젝트 디프로그는 이 공간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현관은 공간의 첫인상. 그런데 이 집은 평형대는 큰데 우리가 흔히 아는 투베이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투베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현관이 집으로 밀고 들어온 거잖아요. 평형에 비해서 너무 좁았어요. 수납도 부족했었죠. 현관에서는 이 집에 사용되는 자재들이 골고루 쓰여서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왼쪽에 있는 벽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이 보이는 구조였는데요. 여기서 한번 공간을 끊어주되 어느 정도 투과성 있게 끊어줬기 때문에 집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이쪽 유리나 쉐이드를 통해서 어렴풋이 누가 집에 왔구나 하는 거를 가족들이 알 수 있게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오른편의 신발장 같은 경우는 깊이가 많이 확보되지가 않아서 사선으로 배치를 했고요. 서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작업을 해서 수납하는 아이템의 형태에 따라서 보관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의 원래 주방은 정말 좁고 답답한 곳에 있었어요. 벽 보고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는 그런 식의 주방이었습니다. 최근엔 대체적으로 집에서 요리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주방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 꼭 주방을 요리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주방은 엄마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프로그 스타일링팀의 땡키입니다. 이번 현장은 공간마다 밀도가 아주 높아서 가구와 커튼 블라인드도 공간의 단단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주방, 다이닝 공간에 굉장히 우아하고 화려한 세라믹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탁 역시 세라믹으로 추천드리되 솔리드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는 안정적인 식탁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리빨은 X자로 시원하게 뻗어 있어서 시야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보시는 이 체어는 굉장히 슬림하면서도 편안함까지 담당하고 있는 잭슨 카멜레온의 노트 체어입니다. 집이 전반적으로 검정과 흰색, 우드 세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자칫 좀 단조로울 수 있어서 포인트로 녹색 빛이 나는 박판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을 때 상상력이 자극되고 어떤 깊은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방의 가구들은 무늬급 패널로 작업을 했는데요. 손잡이는 오영민 제작소에서 제작한 손잡이를 사용했습니다. 홈바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좀 재밌게 사선으로 작업해서 세라믹 덩어리에 도어가 붙어있는 느낌으로 작업이 되었고 인피니티 냉장고가 있고 아일랜드도 이번에 좀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봤는데요. 도어가 어떤 세라믹 덩어리를 한꺼풀 덮고 있는 모양새로 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 도어를 열었을 때 이 사이에도 세라믹이 보일 수 있게 분배해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저희가 많이 하는 망장이 이쪽에 있어서 요리하실 때 아이템들을 꺼내시기 쉽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 도어도 무늬급에서 나온 패널로 작업을 했고 폴딩 도어를 사용해서 가전들을 배치했을 때 유기적인 동선이 나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봤습니다. 기존에는 베란다 공간인데 돌로 메스감을 표현하고 이렇게 재밌게 인방 형태를 풀어봤고요. 튀어나온 것은 우수관인데 너무 두터워 보이지 않게 검정 선을 한번 줘서 어느 정도 해소된 모양으로 풀어봤습니다. 이쪽에서 거실이랑 다시 만날 수 있는데요. 스탠드도 하나 놓을 수 있게 콘센트도 마련했고 낮은 의자를 놓고 여기서 음료수 같은 거나 먹을 걸 두고 TV를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기능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공간은 구축이기 때문에 기초공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보통은 샤시, 단열, 에어컨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시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열교환기. 저희 디프로그 영상에서 제가 전열교환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예쁜 디자인들보다 가족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집도 환기청정기가 집 전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의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청정기는 실내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켜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거지만 환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는 유해물질을 밖으로 빼주고 밖에 있는 신선한 산소를 필터를 통해서 실내에 넣어주게 됩니다. 겨울에는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서 넣어주게 되고 여름에는 공기를 차갑게 데펴서 넣어주어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 아닙니까? 일부러 사람이 이거를 껐다 켰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어 모니터가 자동으로 공기질이 안 좋으면 가동했다가 필요 없으면 최소로 줄였다가 스스로 운전하게 되고 전기세도 한 달에 10,000원 이하로 나온다고 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구축 인테리어 공사하신다면 샤시 단열 중요하지만 전열 교환기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축 아파트의 특징이 운동장처럼 넓은 안방입니다. 그리고 그 안방 안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 구조죠. 예전엔 이 안방에서 한 가족이 한 살림을 차려야만 했지만 요즘의 안방은 오직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집은 가족들이 경험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디자인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집의 넓은 안방은 가족들이 함께 독서하고 TV를 시청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공간으로 재구축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이 거실이 아니고 방이었다 보니 소파 크기상에 약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를 하시면은 크고 웅장한 소파를 놓길 원하시는데 소파를 공간에 맞게 놓는다면은 오히려 공간이 답답하고 좁아 보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람이 돌아다니고 옆에 사이드 테이블이나 아니면 조명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오히려 시야도 좋고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작은 소파를 추천드렸지만 너무 코지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가죽의 질감이 돋보이는 3리터의 가죽 미니웨 소파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아늑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간접 조명으로 이 공간을 주로 표현했습니다. 선반 쪽들에 세라믹이 들어오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했습니다. 하부장은 띄우는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장이 밑에까지 내려가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띄워서 표현했습니다. 소파 옆쪽으로는 기존에 내창이 있는 자리인데 이곳을 트고 아일랜드 뒤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면서 가족들하고 간단하게 앉아서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봤고요. 기존에 안방에서 옆에 작은 방으로 넘어가던 통로였는데요. 이쪽을 저희가 막고 안쪽으로 들어간 팬트리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책을 보관하시게 되는데 책들을 비추는 간접 조명을 이 앞에 서 있는 사용자가 간접 조명에 노출되지 않게 간접 조명을 안쪽에서 책들만 비출 수 있도록 방향을 배치했습니다. 안방에 화장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집에 화장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있지? 영림에서 나오는 히든도어입니다. 화장실은 600에 600으로 작업을 했고 600에 600일 때 세면대 부분에 줄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만 박판 타일로 작업을 했습니다. 공간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타일과 어두운 바닥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천장도 검정인데 유광 바리솔로 작업을 해서 공간이 풍부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안방은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바로 침실 3번이 지금의 안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벽들이 없었고요. 거실과 동떨어진 주방이 자리했던 곳이에요. 이쪽에 벽을 빼서 자리 잡게 하고 안방에 붙어있던 도어를 앞으로 좀 더 당겨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안방은 이렇게 세련된 블랙 앤 화이트 세라믹의 우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따뜻한 무드 한 스푼을 더하고 싶어서 침대 헤드를 패브릭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덕분에 차가운 세라믹의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시각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훨씬 편안함이 더해졌어요. 베딩은 호텔식으로 맞춤 제작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베개와 이불에 블랙 파이핑으로 디테일을 주었습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부터 이렇게 베딩을 계획하신다면 조금 더 예쁘고 분위기에 맞는 베딩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프로그 스튜디오는 안방의 완성도를 높이는 베딩까지 함께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휴식에 집중할 수 있고 혹여 부부 두 분의 생활 패턴이 다를 경우에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잠자는 것 이외의 다른 행위들은 공용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쪽은 원래 화장실이 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세면대를 변기와 샤워 공간을 분리하면서 더 많은 인원이 동시에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이용하는 가족 구성원이 스위치까지 가는데 좀 어두울 수 있어서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안쪽에 있는 등 하나가 센서로 개별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열었을 때 양옆 거울이 얼굴의 다른 면도 비출 수 있게 해서 또 다른 각도의 용모 체크가 가능합니다. 거실 화장실도 안방과 비슷하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안쪽으로 접어들면 이 집의 원래 공간이었던 주방인데 전부 드레스룸이 됐습니다. 두 부부의 생활 패턴이 다를 때 밤늦게 오셔서 이 공간이 너무 어두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장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장이 센서로 다 불이 켜지게 됩니다. 당연히 또 센스 있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들어가서 빛을 좀 더 부드럽게 감상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공간에서 나와서 이 정면 쪽을 보게 되면 이쪽에도 쭉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런드리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탁기가 들어오게 될 거고 세탁물을 정리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파우더 공간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쪽이 원래 통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밖을 또 보면서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현장은 자재의 힘이 강해 창은 블라인드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안방과 드레스룸에는 L쉐이프 블라인드를 설치했어요. 저번 현장에서 화이트 L쉐이프는 화사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냈다면 이번에는 블랙으로 시공해 빛샘과 타공점이 거의 보이지 않고 훨씬 고급스럽게 마감되었습니다. 블라인드 시공을 고민 중이시라면 L쉐이프 강력 추천드려요. 이 공간은 복도 끝부분에 이렇게 홈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홈바를 같이 공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아이의 방이 있습니다. 우리 두 아이는 성향이 매우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방을 사용하게 되고 두 아이가 같은 취미생활이나 음악 악기를 다룬다든지 이런 공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시를 만들어 냈고요. 나중에 이쪽에 피아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리 PD님이 CD로 여기다가 피아노를 넣어줄 거예요. 뿅! 이렇게 피아노가 있게 돼서 두 아이가 같이 쓰는 또 전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유형 언어를 해체해야 더 좋은 공간, 우리 가족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기술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은 저희 디프로가 해석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꿈꾸시나요? 집이 아니다. 삶을 디자인한다. This is my home, 디프로.